중국의 화폐 위안화를 보면 제일 금액이 적은 지폐부터 금액이 많은 지폐까지 모두 한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바로 마오쩌둥이죠. 오늘은 마오쩌둥의 사생활, 그 중에서도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오쩌둥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보자면 마오쩌둥은 1893년 청나라 후난성 샹탄에서 분홍의 아들로 태어나 국공내전을 승리로 이끌고 공산당이 중국을 차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죠. 마오쩌둥은 국공내전을 승리로 이끌고 중화인민공화국 정권을 창건했고 초대 국가주석의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국민들에게 신으로 추앙받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황제보다 더 큰 권력과 힘을 휘두른 그에게 경악스러운 사생활이 있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병적인 여성 편협과 지금으로선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더러운 위생관념이죠. 자신의 권력이 강대한 영향력을 가질수록 그의 성에 대한 집착도 더더욱 커져갔습니다. 일생 동안 4명의 아내를 두었고 유부녀, 친자매, 10대 소녀, 심지어 남성까지 손을 댄 그의 어마어마한 성생활에 대해 알아볼까요?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사람이자 문화대혁명과 대약진 운동을 통해 중국의 발전을 후퇴시키고 수많은 중국인들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유명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학살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인민들은 마오쩌둥을 신과 같은 존재로 떠받들었습니다. 인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는 정반대인 그의 추악한 사생활은 마오쩌둥을 20년이 넘도록 돌봐온 쥐치 리지수이가 쓴 기록 때문에 세상에 까발려졌습니다. 리지수이는 마오쩌둥은 항상 여자들을 놀이개로 삼았고 그의 생활은 극도로 문란했으며 여자들을 끼고 놀면서 희롱하는 게 유일한 취미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마오쩌둥의 경호를 맡았던 왕둥싱은 인생 막판에 어떻게 그렇게 집요하게 그토록 큰 정욕을 드러낼 수 있나 라고 말했을 정도였죠. 중국 인민들의 마오쩌둥에 대한 신격화와 숭배는 엄청났는데요. 마오쩌둥과 악수를 하고 나서 며칠 동안 손을 씻지 않는가 하면 이 손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머나먼 친척들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특히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마오쩌둥이 나눠준 망고를 선물로 여기고 재단에 안치해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망고를 삶은 물을 마시면 본능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랬을 정도니 마오쩌둥의 침실로 들어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환영받았습니다. 마오쩌둥은 공식적으로 인민들을 대상으로 금욕주의를 선포하는 등의 올바르고 정직한 정치인 그리고 모두를 위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반면에 22년간 마오쩌둥의 주치의로 활동했던 리즈수이의 회고록에는 방탕함을 넘어 타락한 인물 수준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리즈수이는 스촨정도의학원에서 양의학 공부를 마치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였던 중난하이에서 의사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당시 리즈수이를 방문한 환자는 덩샤오핑과 류샤오치 등 고위층 간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고위층과의 인연 덕분에 1954년 중공의 중앙경호국 제1비서로서 마오쩌둥의 경호를 책임졌다. 왕둥싱으로부터 주치의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제안을 받아들인 리즈수이는 60대 들어선 마오쩌둥의 주치의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주치의라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 리즈수이는 마오쩌둥의 질병 기록은 물론 일상생활과 성생활까지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그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죠. 1949년 국민당을 몰아내고 중국 전체를 자신의 손아귀에 거머쥔 마오쩌둥은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성욕을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라고 충족시킬 수 있게 된 것이죠. 성욕이 넘쳐났던 마오쩌둥이 특별히 좋아하던 여자 스타일은 따로 있었는데요. 교육 수준이 낮고 시골에서 올라온 순박하면서도 어린 10대, 20대의 어리고 예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 수준이 낮은 순박한 농촌 여자들을 원했죠. 마오쩌둥은 그 이유를 성인 여성은 세상 물정에 너무 밝은 데다가 정치적인 면에서 눈을 떴기 때문에 순수한 맛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리고 경험이 적은 여성들은 다루기가 쉬웠고 뭣도 모른 채 자신이 시키는 건 다 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모든 욕구를 채우기엔 충분했기 때문이었죠. 마오쩌둥의 아내인 장칭 또한 가난한 집안 출신의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낸 인물로 연극 배우를 전전하다가 마오쩌둥의 눈에 든 사람입니다. 마오쩌둥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그가 더 기뻐할 수 있도록 순진한 시골 여자들로 구성된 문화 공작대를 만들어 무도회를 열었고 마오쩌둥에게 여자를 조달해 소개시켜주는 채용사 역할을 한 인물은 당시 마오쩌둥 주석 사무실의 주임이자 비서였던 예쯔롱과 앞서 말한 마오쩌둥의 경호원 왕둥싱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오쩌둥이 좋아할 만한 여성들을 선별하고 여자를 끊임없이 보충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그녀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젊고 예쁘며 학력이 낮고 문화 수준이 그리 높지 않으며 마오쩌둥에 대한 경외심과 숭배하는 마음이 투철했어야 했으며 순진하며 출신 성분이 확실한 가난한 농민 출신이어야 했죠. 마오쩌둥의 앞에서 여성들은 그의 요청에 맞춰 춤을 추었고 마오쩌둥은 함께 춤을 추면서 노트를 들고 다니며 마치 음식을 주문하듯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성들의 이름을 적어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마오쩌둥의 방탕한 삶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진행하던 무도회를 2번 하는 것으로 늘리는가 하면 젊은 여성들이 방을 드나드는 횟수도 늘어났죠. 예지롱의 집은 마오쩌둥의 저택 단지 안에 있었는데요. 선택된 여자들은 예지롱의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마오쩌둥의 아내인 장칭의 방에 불이 꺼지고 그녀가 완전히 잠이 들면 그제야 아무도 모르게 식당을 지나 마오쩌둥의 침실로 안내되었죠. 그리고 그와 뜨거운 밤을 보내고 나서 새벽에 다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어느 날 새벽에 잠에서 깬 장칭은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방탕하게 놀아나고 있는 걸 목격하고 분노가 폭발한 마오쩌둥에게 불같이 화를 냈는데요. 격분에 소리치는 장칭을 피해 마오쩌둥은 조용히 방을 나와 한밤중에 베이징으로 떠나버렸다고 하죠. 그 이후로 그는 장칭과 따로 살게 되었는데요. 이후 마오쩌둥은 제대로 곱게 풀린 망아지 마냥 더욱더 어리고 예쁜 여자들 찾기에 혈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사실은 왕둥신과 예지롱에게 선택된 어린 여자들은 자신이 선택된 사실에 날아갈 듯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는 그와의 관계가 주위에 소문이 나자 무척 기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오쩌둥과의 관계를 맺은 여성들은 성격으로도 성적으로도 점점 오만해지고 타락해 가기 시작했죠. 숭배에 맞지 않던 마오쩌둥과의 잠자리도 가문의 영광이었지만 이는 엄청난 출세의 기회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신이 선택된 이유는 남들보다 자신이 우월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생각은 그녀들과는 달랐는데요. 마오쩌둥은 항상 여성들에게 관계를 맺기 전 소녀경이라는 경서를 건네주었는데 이 책은 마오쩌둥과의 성관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으로 미리 공부를 시켰고 여자들이 실증이 나면 그냥 물건 버리듯 그녀들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여자들은 그냥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기도 했지만 결혼 후라도 만약 마오쩌둥이 찾을 경우엔 그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오쩌둥은 더 강한 자극과 색다른 재미를 찾기 위해 때로는 유부녀와의 관계도 가졌는데요. 자신의 부하와 아내 그리고 아내의 언니까지 집으로 초대해 밥을 먹고 부하만 집에 보낸 뒤 두 자매와 동시에 뜨거운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점은 아내와 처형을 빼앗긴 육군장교의 태도였는데요. 이 일을 치욕이라 느끼지 않고 오히려 마오쩌둥에게 아내를 바칠 수 있었던 것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충격적이게도 그의 성적 집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지수인은 1964년 마오쩌둥이 여성과 잠자리를 가진 후 침실을 정리하는 젊은 남자 경호원을 침대로 잡아끈 장면을 목격했고 이를 동성애가 아닌 성불감증으로 인해 색다른 자극을 추구했던 것이라고 적어놨죠. 그 모습을 본 이지수인은 처음엔 마오쩌둥이 동성애자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마오쩌둥은 자신의 그런 사생활에 대해 전혀 수치심도 없었는데요. 하루는 동료에게 나는 기껏해야 40일 정도만 섹스를 참을 수 있다라는 소리를 한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바람을 피워댔고 정치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보다도 마오쩌둥 스스로 자신의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마오쩌둥은 예지롱과 왕둥신이 자신과 아내 장칭의 성관계 모습을 흉내내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봤음에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이때 마오쩌둥의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마오쩌둥은 자신의 첫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 들려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8살이었던 자신의 총각딱지를 떼어준 상대는 같은 동네인 사오산촌에 살았던 12살 여자아이였다고 합니다.